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티몬과 UMF의 사고가 아픈 피해를 본 소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보상에 나서겠다던 티몬은 갑작스럽게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위메프도 환불 절차를 사실상 멈추는 등 깜깜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자정을 앞둔 시각 서울 신사동에 있는 티몬의 사옥 앞입니다. 일부 소비자가 환불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건물 전체를 둘러쌀 만큼 많은 소비자가 몰렸습니다. 한 1,200 정도. 호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첫 해외 갖고 온 가족 해외 여행으로 잡았는데 그러니까 공지를 하고 그런 게 일차 없다 보니까 무려 2,500명 넘게 환불 접수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티몬 측에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현장에선 환불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보니 수많은 피해 고객이 오롯이 밖에서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뒤늦게 티몬에선 자초지종 설명에 나섰지만 돌아온 건 추가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환불을 신청한 피해자의 10분의 1 규모인 260여 명에게 모두 10억여 원을 보상했는데 더 이상은 불가하단 겁니다. 지금 못하게 된 걸 통보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현장에 있던 일부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줬던 위메프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환불 절차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고 사옥 앞에서 기다리던 피해 소비자들은 성난 채로 사무실에 몰려들었습니다. 여행과 인테리어 등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하는 상품을 구매했다가 순식간에 날벼락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밤을 새서라도 다음 날 직원들이 나오는 걸 기다리겠다는 소비자들은 위메프 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지방에서 아침 일찍 무조건 그냥 온 거죠. 와보니까 직원은 하나도 없고 피해자들만 모여있고 혼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끈이라도 잡으려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주말에 직원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죠. 마지막 희망이라도. 최근 닷새 동안 한국소비자원에는 티몬과 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만 4,000건 넘게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거래 규모가 큰 중간 유통업자도 돈을 못 돌려받고 있고 입점업체의 대금 정산도 안개 속인 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티몬과 UMF 정산 지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금융권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카드업계는 결제 취소를 돕고 은행권은 대출 연장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이형원 기자입니다. 카드 결제는 했는데 정작 물건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제 컴퓨터 업체한테는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는 정산을 못 받아서 자기네들도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더 큰 문제는 결제를 취소할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결제 대행 업체들이 티몬 위메프와 거래를 중단하면서 카드 결제는 물론 취소까지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인 환불을 요청했고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카드사들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A씨처럼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카드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실제 거래 내역이 확인되면 결제 취소가 가능한데 길게는 3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막혀있는 거를 좀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관계 법령과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응대도 해드리고 그는 처리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지금. 은행권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KB국민은행은 정상금을 담보로 하는 선정산 대출을 받고 만기를 맞은 소상공인에 대해 기한을 연장해 줍니다. 또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율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고객님들의 경제적 고통을 좀 분담을 하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용훈입니다. 티몬과 UMF가 환불이 늦어지는 걸 해결하기 위해선 소비자가 카드사에 취소 요청을 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티몬 UMF는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취소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로 연락해 취소 요청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제 취소 신청 대상 카드는 롯데와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라고 설명했습니다.
티몬의 경우 위메프와 달리 대표가 아예 모습도 드러내지 않는 등 성의 없이 대처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분노가 더 큽니다. 뒷수습에 나선 공무원들조차 업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태의 총책임자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승은 기자입니다. 목요일 낮 위메프는 대표가 직접 나와서 환불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티몬 앞에도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혔고 아무런 안내도 없습니다. 티몬 본사에서는 아예 다 문이 닫혀 있었고 아무런 직원들도 없었고 대응도 없었고 애가 탄 피해자들은 정부 합동조사반이 온 인근 사무실에 몰려들었고 조사반은 피해자들에 둘러싸여서 조사는 물론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사반이 온 지 10시간이 넘도록 유광진 티몬 대표나 재무팀조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제대로 된 현황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반의 계속된 설득에 새벽 1시가 넘어 최종 권한도 없는 본부장급이 나와서야 환불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대표와 전화라도 하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본부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대표님이랑 통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니까요. 지금 대표가 날랐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대표랑 연락되는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으셔서 사실은 완벽하게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지금 전화가 잘 되진 않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추가 조사에 나서서 신속 대응을 압박할 예정입니다. 총책임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의 공개 사과와 솔직한 현황 공개, 향후 방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이번 티몬 위메프 정산지원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 최고 경영자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로 이를 이끌던 구 대표는 최근 정산지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구 대표의 후임에는 함께 사업을 키워왔던 마크리 큐익스프레스 CEO가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도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의대생 대부분이 응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도 의사 배출이 극히 소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의료계는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정부에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혀서 반년 가까이 진행된 의정 갈등이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 정부의 추가 의사 국가시험 검토 카드에도 정작 의대생들 호응은 미미합니다. 최근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5%가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른바 빅6 병원 의대 교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수들은 수업 현장을 떠난 의대생의 복귀는 가망이 없어 보인다면서 이들의 항의와 행동을 집단 이기주의라는 왜곡 편향된 프레임으로 재단하지 말고 신규 의사 배출도 전공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 동의 청원까지 제기했습니다. 반년 가까이 이어진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전국 의사들이 모인 토론회에서도 지금이라도 잘못된 의료개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는 노력을 통해 어렵게 일으켜놓은 선진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내도록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합시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라는 목표를 위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잘못된 정책 강행을 고집하는 정부의 오만과 아집에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출구 없는 갈등을 계속 벌이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필수 의료에 더 큰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의대 교수 절반이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에서 전공의를 뽑지 않을 것이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참여교수 3천여 명 중 50.2%가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에서 전공의를 아예 뽑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0%가량은 전공의가 소속 병원으로 복귀하긴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활발한 민생정책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지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한동훈 후와 민생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서 호흡을 맞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에 나설지가 국정 동력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저출생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이번엔 지자체장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저출생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이 3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여는 게 저출생 극복의 길이라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 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지시했고 태풍 발생도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밖으로는 나토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 순방에서 성과를 낸 데 이어 24조 원 체코 원전 수주의 후속 조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체코에 특사단을 파견해 양국 간 한라인을 개설했고 9월에는 직접 방문에 나섭니다. 이런 행보 속 총선 뒤 21%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20%대 후반까지 올라왔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오르며 30%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 이유 1위는 여전히 경제, 민생, 물가. 취임 일성으로 민생 행보에 나선 한동훈 대표와 함께 당정이 민생 현안 해결에 성과를 낸다면 지지율 회복세는 탄력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당과 하나가 되고 당과 정부가 단결해야 합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최상병 특검법 등의 야당의 공세가 거세고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여론 악재의 불씨도 여전합니다. 당정이 충분한 소통으로 산적한 난제들을 조율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후속 대응으로 이어나갈지가 국정 동력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최상병 특검법 제표 결과 법안 폐기가 이어지며 자연스레 관심은 수정안, 즉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친윤계 등 여권 내 반발과 특검 공세 강화를 예고한 야당 사이에서 한 대표의 정치력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과 6표 차 아슬아슬하게 최상병 특검법이 폐기된 다음 날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주장해온 제3자 추천 특검법의 역할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소통 의지를 부각하며 당내 일각에서 특검법 추진에 반대하며 제기하는 속도 조절론에도 역시 호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제 입장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요.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할 때 그것이 하나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제 입장에 분명한 변함이 없고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한 대표가 특검에서 한 발 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 실제 친한동훈계 내에선 야권의 새 특검법 내용을 본 뒤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포함한 강도 높은 특검법을 내놓는다면 중립적 추천 방식을 골자로 한 한 대표 중재안 자체도 실익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상황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해병전 특검이 아니라 다른 특검을 이야기할 거고
기본적으로 다시 전제를 깔고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연임이 유력시되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한 대표 중재안에 공개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힌 점도 변수입니다. 야권이 중재안을 내 여권 균열을 노리기보다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인데 실제 민주당 지도부는 대여 공세 강화를 예고하며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습니다. 민심의 분노에도 정신 차릴 것 생각 없는 구제불능 여당과 민심우롱 대표를 기다리는 것은 심판뿐임을 명심하십시오. 앞서 특검법 추진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아온 친윤계 등 당내 주류는 이 같은 상황이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애초 한 대표 중재안이 전당대회 중도층 표심 잡기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취지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속마음을 대신 이야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당대회 기간 중에 그 공약했던 내용을 당내에서 갖고 와서 의논을 하게 지금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야권의 입법 강행과 필리버스터, 청문회 등을 고리로 한 강대강 대치 역시 중재안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여당 내 화합과 쇄신, 대야 투쟁력 확보란 과제 사이에서 특검법의 잡음 없는 대응이 한동훈 대표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압도적인 지지율로 대표직 연임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이재명 1급 체제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민주당 안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어서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하며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언급했던 이재명 후보는 두 번째 방송 토론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과세 기준도 완화하자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5년 동안 연간 5천만 원, 2억 5천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한 5년간 5억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를 해주고 이게 좀 올리자는 거죠, 한도를. 이 후보가 꺼내든 금투세 유예로는 기존 민주당 입장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후보가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우클릭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 이런 걸로 상당히 중도로 이전하더라. 이재명 대표가 외연 확장을 위해서 잘 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선 금투세 유예가 이른바 부자 감세이고 당의 정체성, 지향점과도 어긋난다는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당권 경쟁 주자는 물론이고 국민의힘이라든지 지금 정부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중산층과 서민의 정책 입장을 확실하게 대변하는 우리 당에서 그렇게 하는 점에 대해서 잘 동의가 안 되고 당내 의원 정책 모임도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놨습니다. 여기서 또 2년을 미루면 차기 대선 국면에서 금투세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당 공식 기구인 정책위원회도 일부 조정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금투세 유예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이미 3년 전에 입법이 되어서 한번 유예까지 된 것 아닙니까? 예정대로 시행하되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손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투세뿐만 아니라 이 후보가 쏘아올린 종합부동산세 완화론 역시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투세, 종부세 완화에 관련돼서는 당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내에서 논의를 거쳐서 당론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전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90% 넘는 지지율로 1급 체제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뒤 종부세와 금투세를 둘러싼 당내 논쟁이 이 후보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올해부터 국산 무기 체계를 도입했거나 관심을 보이는 나라를 대상으로 우리 군이 첫 국제 교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K 방산 수출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군의 지원 사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 나라에서 온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K9 자주포가 산등성리를 향해 포신을 뻗었습니다. 날카로운 굉음과 함께 사방으로 연기를 내뿜더니 건너편 골짜기에 포탄을 맞은 흔적이 드러납니다. 시범을 보인 뒤에는 외국 장병을 태워 작동 방법과 함께 최종 포격을 교육합니다. First you choose right reset button. Yeah, and activate it. Okay. 육군이 올해 처음으로 개설한 국산 무기체계 국제과정입니다. K9 자주포를 도입한 호주, 폴란드, 이집트 장병을 초청해 3주 동안 교육하는 일정입니다. 방산업체가 정비기술 중심으로 전수하던 것을 군이 무기체계 운용을 직접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K9 자주포를 외국군에게 교육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타국에서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주포뿐 아니라 차륜형 장갑차와 장애물 개척전차, K2 전차 등 다른 무기체계를 체험하며 국산 무기에 관심을 높이는 일정도 포함됐습니다. The advanced skills, knowledge and experience provided by the Korean instructional staff will greatly benefit our Australian instructors who will be part of our capability implementation team. 우리나라 4대 방산기업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추산액은 4,120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늘었고 동유럽뿐 아니라 중동과 미국 수주에 도전하면서 방산 수출에 기록적인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은 올해 말 주력 전차인 K2의 운용과 정비를 교육하는 과정을 새로 만들며 무기체계 국제교육 과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유엔이 이스라엘과 러시아 등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의 올림픽 기간인 다음 달 18일까지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잃은 아픔을 딛고 올림픽에 참가한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선수단도 전쟁을 멈춰달라고 외쳤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IOC와 유엔 두 기구의 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수단 등 전쟁을 겪고 있는 지역을 거론하며 올림픽 기간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The Olympic Games are going to start. It's time to remind the world of the importance of the Olympic truce and to make the world understand that we must silence the guns. 역대 가장 적은 26개 종목 140명이 참가한 우크라이나 팀은 친구나 친척, 부모를 잃지 않은 선수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습 경보가 울리면 방공호에 숨어가면서 훈련을 해온 어려움과 전쟁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This is my fifth Olympics, and this is the hardest one. Preparation and everything what is going on in my country. 팔레스타인은 300명 이상의 선수와 심판 관계자가 사망했다며 가자 지구에서는 아예 선수를 데리고 올 수도 없어 6명만 참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가자 지구의 참상을 알리겠다며 국제사회에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الرياضة وسيلة نضالية لتقديم هاي العدالة وبنفس الوقت إنه إحنا نقدم معاناة وعذابات شعبنا. 가자지구 사망자는 올림픽 기간에 누적 4만 명을 넘길 것으로 우려되고 우크라이나에 떨어지는 폭탄 개수도 줄어들 조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러시아 등 당사국들이 폭방기도 끼지 않아 IOC와 유엔의 당부는 그저 공연불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도리어 개막도 하기 전에 발생한 철도망 방화 등 올림픽 안전이라는 발등의 불이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는 중국과의 관계 변화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기세도 만만치 않지만 일단 당선이 유력하다고 평가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압박을 가해 중국이 더 큰 공경에 빠질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을 2번이나 지낸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하면서 서구 동맹을 복원하는 데 애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자 서구 동맹을 한데 묶어내며 노련한 외교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I was able to get 50 other nations, 50 to support Ukraine. 50. We were able to bring about a coalition of Europe and Asia. 이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국제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중국은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미국의 포위망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사퇴로 서방은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유능한 외교관을 잃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에만 가혹하지 않습니다. If China or some other country is behaving badly, we have things called tariffs that are so severe. 동맹마저 적으로 돌리는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합니다. 재선에 성공하면 또다시 보편적 관세 폭탄을 퍼부어 서구 동맹은 분열될 전망입니다. He wants to put a 10% tariff on everything coming into the country and, as always, reduce taxes. 중국에게 가장 민감한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타이완 독립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타이완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옥죄입니다. 이미 가자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 군사 충돌을 바라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서방이 분열하면 중국은 그 틈새를 공략해 국제 무대에서 다시 입지를 넓힐 가능성이 큽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 귀에 맞은 것이 총알인지 파편인지 의문이라고 말하자 트럼프는 자신의 귀를 관통한 건 총알이 맞다며 FBI에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불행하게도 내 귀는 총알에 맞았고 그것도 3개 맞았다며 그 자리에 유리나 파편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병원에서도 귀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진단했다며 한때 명성을 떨쳤던 FBI가 미국의 신뢰를 잃은 것은 놀랍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 24일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에 맞은 것이 총알인지 파편인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사진과 영상, 음성 분석 등을 통해 총격범이 쏜 8발의 총알 가운데 첫 번째 총알이 트럼프를 스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여사는 현지 시간 26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표명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통화에서 선거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하려 전화했다며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지 선언으로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9개월 만에 마주 앉아 가자 전쟁을 끝낼 휴전한 협상 타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휴전한 수용을 압박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탕전에 타협은 없다며 맞서는 가운데 백악관은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가자 전쟁 초기인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찾아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지 9달 만에 다시 마주 앉은 양국 정상. 이번 회담은 공교롭게도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어쩌면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것일 수 있다고 여긴 듯 네타냐후 총리는 둘의 오랜 인연을 언급했습니다. A proud Jewish Zionist to a proud Irish American Zionist, I want to thank you for 50 years of public service and 50 years of support for the state of Israel. 바이든 대통령은 1973년 연방 상원의원 시절 처음으로 당시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을 때 자신이 12살이었다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I look forward to it as well. By the way, that first meeting with Prime Minister Goldmeier, and she had an assistant sitting next to me, a guy named Rabin, and so far back it goes.
I was only 12 then. Anyway, thank you all for being here. 시작은 화기애애했지만 본격적인 회담은 치열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밀어붙이는 미국과 완전히 승리하기 전엔 타협하지 않겠다는 이스라엘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 측은 다만 양측의 간극은 많이 좁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closer now, we believe, than we've been before. The gaps are closable, no question about that. And we believe, the president believes, that getting that hostage deal in place, getting that 6-week ceasefire, that's the best way to get all these loved ones back with their families. 이런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전날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성조기를 불태운 것을 두고 미국의 이상을 상징하는 국기를 그렇게 모독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플로리다 마로라고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따로 만날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도 국기 훼손엔 징역 1년을 선고해야 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연 16%에서 18%로 인상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해 12월 연 15%에서 16%로 올린 뒤 7개월 만으로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전 개전 직후 연 20%로 기준금리를 크게 올린 이래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4월 예측보다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의 물가상승률 목표인 4%에 맞추려면 더 엄격한 긴축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구독자 1,000만이 넘는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혁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유튜버 구제혁. 취재진을 피하려는 듯 법원 청사가 아닌 검찰청의 별도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씨 한마디만 해주시죠. 예, 성실히 수사받고 오겠습니다. 재판부는 구제혁과 함께 영장 심사를 받은 주작 감별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제혁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해 2월 유튜버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제혁은 쯔양과 전 남자친구 사이의 일을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고 강요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쯔양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자신을 교묘하게 협박해 원치 않는 계약을 맺고 돈을 건네게 됐다며 구제혁 등을 고소했습니다. 이제 답장을 달라고 하면서 이제 무기한으로 기다릴 수 없다. 좀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5,500만 원도 드리고. 반면 구제혁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돈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곤혹을 겪고 있다면서 해당 이슈를 잠재워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었어요. 소속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검찰은 구제혁 등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돈을 받는 과정에서 강요와 협박 등의 정황은 없었는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 서울 강남에서만 적어도 12,300여 세대의 분양 아파트가 쏟아집니다. 주변 아파트와의 시세차로 로또 아파트라 불리는 아파트가 줄지어 나오는데 들썩이는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최고 분양가 기록을 세운 반포동 레미안 원 펜타스를 필두로 레미안 레벤투스와 DH 방배 등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6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지만 주변 시세보다 낮아 로또라는 접두어를 붙인 아파트들이 이달 말부터 줄줄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강남 3구의 분양 아파트는 결정된 것만 12,300여 세대로 최근 몇 년 사이엔 보기 드물게 많은 물량입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분양 물량은 최근 치솟는 아파트 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단순히 수요 공급의 원칙을 본다면 강남 지역의 분양 증가는 가격 안정의 효과를 가져와야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의 효과를 낼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적게는 몇 억, 많게는 십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노린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데 분양이 끝나는 순간 이들 아파트가 오히려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한테는 로또 분양이 되긴 합니다만 추후에 입주할 때 신축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면서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오히려 작동을 하게 됩니다. 또 분양아파트 세대 중 조합원을 제외한 일반 분양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과열 분위기 속에서 당첨받지 못한 수요들이 기존 매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물건이 이제 희소 가치가 있어서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분양 시장보다는 일반 매매 시장으로 이런 그 매수자들이 방향을 돌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로또라는 생각에 자금 계획 없이 덤볐다가는 당첨이 돼서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후분양의 경우 전세를 드린다 해도 수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의 현금을 두세 달 안에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등록세를 하면 13, 4억이 충분히 여유 있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현금이 자금 능력이 있어 확실하게 거기 입주할 여력이 되는 사람이 아니면 하면 안 되죠. 아예 안 되는 거죠. 아파트값 상승의 진원지 강남에 로또라는 이름으로 쏟아지는 분양 물량들로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연쇄 파동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다양한 산업군 가운데 보수적인 업계로 꼽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건설업계인데요. 최근 남성 근로자들의 반바지를 허용한 건설사가 나오는 등 기존의 격식을 깨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한 건설사의 1층 로비, 반바지를 입고 사무실을 오가는 직원들이 제법 눈에 띕니다. 이 건설사는 지난 5월부터 반바지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인데 보수적인 건설사의 조직 문화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일로 꼽힙니다. 상사들도 반바지를 입기 시작하면서 눈치를 보는 분위기는 크게 줄었다는 평가입니다. 이거 입고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원래는 진짜 눈치를 잘 안 보는 편인데 그런데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 왔을 때는 다들 약간 쳐다보는 눈빛이 약간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워낙 다들 많이 입고 다니니까 되게 편해졌고. 한 통신사 1층 로비, 편안한 반바지 차림의 직원들이 사무실로 향합니다. 이 회사는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복장 자율화를 시작했습니다. 반바지를 입고 일하다 보니 실제로 업무 효율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바지를 입으면 통풍이 잘 되고 편안해서 업무 집중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긴 바지를 입으면 비에 젖어 불편할 경우가 많은데 반바지를 입으면 편안해서 좋습니다. 대기업에서 반바지 출근을 허용하기 시작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우수적으로 평가받는 업종에까지 도입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건 조직 문화 혁신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평적 소통 문화의 보여주기식 사례에만 그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외적인 변화에만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오늘 시원하게 한방 치겠습니다. 풍광이 좋기로 이름난 섬진강가의 이색 유물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수집한 귀한 작품들인데요. 불교 미술 작품뿐 아니라 다양한 유물들이 있어서 누구나 가서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멀리는 민족의 영산 지리산, 가까이는 굽이굽이 흐르는 아름다운 섬진강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깎아 지른 듯한 비탈에 자리한 옛 암자의 유물 전시관이 생겼습니다. 온전히 보존된 도깨비 얼굴 모양의 고려시대 화로는 우리나라에서 손으로 꼽을 정도로 귀합니다. 통일 신라 시대의 약사열의 금동 입상, 원삼국 시대의 전돌까지 200여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불교 미술 아닌
다른 유물들도 이렇게 함께 전시되어 있어서 굉장히 낯설지 않다. 꼭 신도들만이 볼 수 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전시관은 귀중한 유물의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발길이 이어지자 공식적으로 개관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정성스럽게 유물을 모은 수집가와 각계의 도움으로 문을 열게 된 겁니다. 오셔서 이제 좋은 경관에서 또 참배도 하시고 이런 유물전이 있으니까 또 감상도 하시고 느끼고 아이들이랑 손잡고 오셔서 또 우리가 많이 좀 배워가고 또 이런 곳이 있었다는 거를 좀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저희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광양시는 봄이 제일 먼저 오는 부근의 매화 마을과 연계해 불암사 유물 전시관을 광양시의 자랑거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견지에서 문화유산들 또 민속품들 앞으로 버려지거나 또는 관심 밖으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시는 나아가 두장고에 있는 작품 등 갖가지 유물을 모아 민속 박물관을 세우는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찜통 더위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에서 체감온도가 무려 34도까지 치솟겠는데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오늘도 곳곳에 마치 도깨비 같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한편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서도 작은 우산 하나는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습적인 소나기 때문인데요. 오늘 내리는 비와 소나기는 모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고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으로 강하게 올 수 있겠습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27.6도, 강릉은 27.8도를 보이고 있고요.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 31도, 청주 35도, 대구는 33도까지 지속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33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내륙에는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 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